어떤 병이나 암이 생길 때 그 암의 세포하고 그 주변의 조직이 어떻게 변했냐. 그 조직 변화는 패턴이 두 가지인데 하나 아나볼릭으로 변하더라 또는 하나 카타볼릭으로 변하더라. 이런 상태를 봐가지고 그 상태에 맞는 치료는 리피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리피드 베이스 캔서 세라피라고 그래서 리피드하고 요소 엘리먼트 주기율표 있는 엘리먼트를 거기다 대입해서 강력한 대사 효과를 갖고 이게 만든 거예요. 항암 치료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되는데 항암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죠. 이 레비시에가 주기율표 원소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그것이 인체의 생리 현상에 대한 적용으로 지방과 미네랄에 기초한 부작용 없는 치료제를 써가지고 치료한 게 이 레비치의 치료예요. 보면은 우리가 질병을 볼 때, 암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암이 초기암이 있던 사람들이 전이암이 생기고 그러면 여태까지 기존에 생각하는 건 초기암에 있는 암의 세포의 도른적인 DNA 도른적인 변화가 일로 가서 이 조직에 가서 그래가지고 조직에서 전이 일으켰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통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. 40년 동안 그 연구를 해도 답이 없어요. 근데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유전적인 변화는 상관없이 암세포하고 암 주변 조직과의 관계, 거의 염증도 있고 스롬보시스도 있고 면역도 있고 전이도 있고 엔도크라인 체인지, 뉴로 체인지, 메타볼릭 체인지가 다 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암에 대한 전이를 일으키고 암이 커지는 걸 일으킨다고 설명한 거예요. 그럼 이 암세포하고 주변 조직 간에 이런 6가지 팩터, 염증이라든지 스롬보시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일으켜서 암을 크게 만들고 암을 전이를 만드는 거니까 치료를 여기에 이 암하고 이 주변의 스트로마를 치료하는 치료를 해서 암을 치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인플라메이션, 스롬보시스, 면역 이런 걸 다 잡으려니까 근본적인 치료 중에서 첫 번째 식단이 제일 먼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식단이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식단을 계속 먹으면 이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병이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단이 영향이 들어서 인플라메이션도 좋게 하고 면역도 일으키고 스롬보시스도 안 일으키고 또 뉴로엔도크라인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도 굉장히 따져봐야 돼요. 암 환자들이 왔을 때 저는 주로 HRV에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환자들이 교감신경이 우세증이 나타나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세증이 생긴 사람도 많아요. 그럼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자체가 그 뉴로 엔도크라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선생님이 아시고 있는
만성피로 증후군에서의 부신의 역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. 거기서 그 전체적인 걸 봐야지 암을 치료가 되지. 여기서 얘를 죽이는 항암제를 아무리 써봐야 이 주변 조직 항암제 쓰면 이 주변 조직이 이 6가지 팩트가 더 나빠지지 이게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. 그 항암제 쓰면서 나머지 환경은 운에 맡기고 그런 걸로 치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암은 이 세포에 생기냐, 이 모래괴에 있냐, 세포에 있냐, 티슈에 있냐, 올간으로 변했냐, 시스템으로 갔냐, 이 전체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달라지고 메타시스가 달라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. 그럼 이렇게 변동하는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이 프라이머리 튜머가 다 발처럼 이렇게 다 하나 엔도라든지 카디오바스큘러라든지 다이제스티브라든지 레스피레이터라든지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따로 해서는 암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죠. 레비츠는 주기율표에 있는 이 원소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치료에 응용을 했어요. 이 주기율표에 가로지는 아나보릭이나 카타보릭이나 각각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고, 이 세로줄은 여기는 원소는 서브니클러에 해당되는 원소고, 여기는 니클러에 해당되는 원소, 셀에 해당되는 원소는 여기에 나오는 거고, 그리고 티슈에 해당되는 원소는 여기에 있고, 올간 시스템에 대한 원소가 각각 다 다르게 아나보릭이냐 카타보릭이냐 또는 어느 레벨의 조직에 있어 작용하는 가를 다 따져가지고 요거를 치료에 응용을 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레비시가 세포의 세포막을 갖고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요. 세포막이 카타볼릭으로 변했냐 아니면 아나볼릭으로 변했냐, 암에서 둘 중에 하나로 변하는 거니까 이걸 보면은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밸런스가 맞아 있어요. 이 패티시드하고 콜레스테롤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그에 따른 세포막의 투과성도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카타볼릭이란 거는 뭐냐면은 아나볼릭이요 스테롤이 적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프리 콜레스테롤이 작아져가지고 이게 구멍이 비듬비듬 많이 생기고 상대적으로는 카타볼릭 패티시드가 증가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. 그러면 이런 카타볼릭 때는 이 지방산의 활동성이 굉장히 증가돼가지고 세포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상태예요. 그럼 세포 내부에 있는 포토식 같은 걸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조금만 빼버리죠. 그래서 이 카타볼릭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보면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C 이름의 포타슘이 높아지고, WBC는 작아지고, 림포도 작아지고, 소변의 스페시픽 그래피티는 올라가고, 서페이스 텐션은 낮아지고, 유린의 pH는 떨어져요. 이게 카타볼릭 상태가 되는 거예요.
맨 처음에는 구구단 맨 처음에 배울 때 구구단을 외듯이 이건 다 외셔야 돼요. 외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이름을 맞춰서 정립을 하세요. 외기도 전에 요런 배치가 왜 떨어져야지 갖다 버리게 되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헷갈려서 놓지 못해요. 무조건 외치고 우리가 나중에 구구단 할 때 2 곱하기 6은 12 이게 외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2 곱하기 6이 왜 10이지 이러고 따져보면 그 다음에 진도를 못 나가요. 안아버리기란 거는 거꾸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. 패티시드가 적어질 거고. 그럼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세포학이 딱딱해진 거죠. 그래서 투과성이 안 돼가지고 산소의 흡수가 작아져요. 그럼 요 아나볼릭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작아져가지고 많아졌고 요 지방산역이 작아지니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. 그 아나볼릭 상태에서는 포타슘이 C이름이 포타슘이 낮고 WBC가 높아지고 유린의 스페시픽 레비트가 떨어지고 pH가 올라가게 되는 거는 이런 현상을 보고 레비시 박사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변한다. 암이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에서 암으로 변종이 되려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카타보리나 아나보리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. 다 그런 건 100%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 암이 초기에 카시노마 사이트에서 1기, 2기 될 때 암이 커질 때는 대개 아나보릭을 띄웁니다. 그럼 만약에 전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사이트가 생기고 이퓨전이 생겨 그러면은 카타보릭 형태로 빠지는 거죠. 메타볼리즘이란 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, 화학적 작용의 건물이에요. 이게 단순히 메타볼리즘입니다. 뭐 영원한 건 없고 모든 건 변하고 변화만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이 모든 대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근데 이 모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작용, 대사가 아나볼릭하고 카타볼릭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. 아나볼리즘은 빌드업 해가지고 만들고 형성하고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나볼리즘이고, 카타볼리즘은 부시고 붙여져 나가고 디스트랙션 되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 두 가지 상태가 삶이 유지하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하죠. 예를 들면 RBC 수명이 90일이고 90일 후면은 모든 적효가 파괴될 겁니다. 이게 카타볼리즘이죠. 파괴된 다음에 새로운 적효가 형성되는 게 아나볼리즘이고, 근육이 파열이 되면 염증이 생겨서 생겨난 근육을 파괴하고 아나볼리즘이죠. 새로운 근육, 근솜이나 반응 조직으로 대처됩니다. 임신은 아나볼리즘의 한 형태이고 대성장은 아나볼리즘이죠. 그래서 체중이 증가합니다. 다른 쪽으로 보면 노화나 체중 감소는 카타볼리즘이죠. 그래서 이 대사는 카타볼리즘은 그 아나볼리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. 근육 파괴하는 거는 카타볼리즘. 카타볼리즘이요. 예. 새로운 조직
대체하는 건 안 하고. 잘못 썼네요.